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무라트 1세가 어떤 군주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라트 1세는 마호메트 1세의 아들입니다. 무라트 1세의 아들인 마호메트 2세에 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라트 1세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파르나 전투 승리 등 굉장한 업적을 남겼기에 무라트가 없었다면 그 아들 메호메트 2세도 이세의 업적도 빚을 발휘하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3세의 관계와도 유사합니다. 1404년 아마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지방 총독으로 내려보내 자제를 알아보는 동시에 제외한 교육을 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 메호메트 1세가 즉위한 1413년에 아마시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420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왕으로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메호메트 1세가 내재를 수습이 아니라 거의 수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스타파 샬레리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호메트 1세의 형제이자 앙카라 전투 당시 아버지 바예지드 1세와 함께 티무르군에게 포로로 잡힌 무스타파 왕자라고 자칭하고 티무르 사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메호메트 1세 때 느닷없이 나타나 내전을 수습하는 건 잘했으나 왕국을 둘러 날려먹자 박점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메호메트는 그를 쉽게 제어했지만 무스타파가 동남아 제국으로 망명한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 제국에서는 망명자를 죽이는 것을 법에 어긋난다고 둘러대며 무스타파를 계속 인도를 붙들어 놓게 됩니다. 동남아 제국 입장에서는 티모리 침공이라는 오스만 제국의 분열로 상당히 이익을 받던 만큼 무스타파라는 네발 향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보험으로 들어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메호메트 1세가 죽자 동남아 제국에서는 후계자인 무라마트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무스타파를 풀어줬습니다. 무스타파는 즉각 2차 반란의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손쉽게 제압됐습니다. 먼저 미할 오르르 가문이 무라트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은 원래 로마인이지만 오스만 1세기 항복에 종원자 겸 외교관 역할을 했던 쾌세미하라는 인물이 저서입니다. 비록 재상을 비롯해 중앙 관료들이 다수 나머지는 모였지만 이밀리아 지방에 베드로 고자면서 중간급 관료들과 지휘관들을 배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라트의 군사적 재능이 아직 10대 청소년 그 치고는 대단히 뛰어났던지라 무스타파는 포로로 잡혀갔고 무라트는 그를 그 생에 제어하였습니다. 무라트 2세의 검은 가장 먼저 동남아 제국을 항하였습니다. 그것이 마호메트 1세와의 협정으로 무기한 연금 상태에 놓여있던 무스타파를 풀어주는 등 대놓고 오스만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시국가가 된 지 오래라 오스만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동남아 제국은 방어하며 급급하였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무라트의 동생 무스타파가 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무라트가 동요한 것은 콘스탄노폴리스 포위를 본다는 것뿐이었고 같은 해인 1422년에 포위한 테살로니키는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동남아 제국은 해가 바뀐 1423년에 테살로니카를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넘기지만 오스만의 통보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측으로서는 도시 주인이 바뀐 것은 알 수 없었고 전투가 계속된 끝에 9년째인 1430년에 오스만이 함락되게 이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시기 오스만과 같은 시기에
아나톨리아 반대에 세워졌던 다른 튀르키예에서부터 하나하나 제목이 카라만 공국 정도가 마지막 나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1439년에 세르비아 공국을 정복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1441년 신성 노마제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왕국, 세르비아, 카라만 공국까지 손을 잡고 덤비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오스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카라만 공국이 침입은 그때였지만 헝가리 국왕 겸 폴란드 국왕인 올라슬로 1세가 명목상 총사령관이 되고 효년이 야노시가 사실상 총사령관 노릇을 한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에게 연장연패하였습니다. 1444년 2월 세르비아 공국을 재건하고 영토를 대거하려하며 발칸폰에서의 향후 10년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등 강화 조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스만 베이국 성립 이후 이무로까지 가장 치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무라트는 전쟁에서 패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의미의 아들 메호메트에게 재상에는 할례를 파쇄를 불해 유능한 권력들을 보좌에 붙여주고 양위한 뒤 아나톨리아 남으로 원돌하여 한자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좌를 받는다 해도 13살짜리 소년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은 이 소식을 흘러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황인 여우제니오 4세도 이 교도가 맺은 약속을 깨뜨려도 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스만을 공격할 것을 부추겼고 결국 연합군은 오스만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스만의 관료들과 군부는 무라트가 포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호메트는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여 아버지께 군대를 지휘하여 적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마호메트는 무라트에게 편지를 보내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보내는 사람이 이름만 마호메트로 되어 있고 편지는 할례 파사 등이 썼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온 보나파트 1세는 군대를 이끌고 1444년 바르나 전투에 출전하였습니다. 헝가리 폴란드군의 우익이 무너지자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던 헌혈이 야노시는 중앙군 일부를 거느리고 우익을 도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울라슬로 1세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군까지 자리를 비울 정도로 전황이 불리했습니다. 울라슬로는 기병들을 뵙고 무라트가 있는 오스만 중앙군으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국왕이 전사하면서 기지가 꺾인 폴란드 헝가리군을 퇴거하였습니다. 성리자로서 개선한 무라트는 다시 원den스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술탄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적인 재능을 입증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수도 에디르네 남아의 아들의 정치를 돕겠다고 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뒤인 1446년에 마호메트를 폐위시키고 포기하였습니다. 1448년 무라트는 결정의 나이별을 할 수 있는 후인 야노시가 지휘하는 헝가리 발라키아 연합군을 이자 코소보 전투에서 다시 한번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1444년에 바르나 전투와 1448년 코소보 전투에서 연패한 헝가리 군사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한동안 공격을 성과하고 수비에서 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헝가리가 다시 총세에 나서는 것은 마차시 1세가 즉위한 이후인 1464년 일입니다. 연도를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사이 무라트 아들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공방에서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헝가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 승승장구를 동안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라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는 것을 크게 동심입니다. 1450년은 스칸데르고 배우가 이끄는 알바니아 군을 물리치기 위해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사람 1450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마메트가 포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컨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한 것으로 유명한 마메트 2세입니다. 영토를 확장한 것 외에도 마라트 2세는 크게 두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소상 군사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이체리의 제15기로 총이 채택되었고 합작에 따라 계획이 있긴 하지만 마라트 2세의 오스만 군이 소형이나마 대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튀르키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비정규인 가자포가 정설되었습니다. 한편 정치 계획도 단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라트 1세가 도입한 대부시레 제도로 연이치리뿐 아니라 관리들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시르메 제도 자체가 오스만 베이국의 창건에 기여한 튀르키의 기적 세력을 두르고 술탄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례들도 선발도로 하긴 하였지만 마라트 자신도 튀르키계 귀족들이 대표적인 산드롤르 할파샤를 총회한 등 아직까지 대부시르메 출신 관례들은 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당이 되는 것은 마메트 2세 때의 일입니다. 투르카딜 왕조의 세 번째 군주 세반 실리베이의 딸 잔드르 왕조 8대 군주 이스펜디아르 베이의 딸 셰르비아 공작주라지 브랑코비치의 딸 후에 마메트 2세가 법제합니다. 마라트 2세 시대 기준으로는 오스만령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스타파라는 인물이 정말 정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오스만의 공식 입장은 무스타파는 서기관이라는 걸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을 죽이는 것 자체는 빈번했을지라도 교수형으로서 죽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라트가 길이 그 생체벌을 내리는 것은 그가 참생자에게 불과하다는 대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무스타파 첼르비아의 동명이인데 첼르비는 가짜 무스타파라는 뜻의 디지메지 무스타파 라고도 불리며 이쪽은 소 무스타파라는 뜻의 키치크 무스타파라고 불렸습니다. 이하다보니 이것이 훗날 동치증의 백거를 두고 전쟁과 강화를 되풀이하게 되는 오스만과 베네치아가 벌인 첫 번째 무력 충돌입니다. 이 나라는 오스만보다 반세기가량 앞서서 룸 술탄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오스만이 대득하기 전까지 룸 술탄국에서 걸려 나온 튀르키예 공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오스만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여 맞서서나 매번 밀리터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메트 2세께 정복됩니다. 폴란드인으로서 보아디스와프 3세가 되나 문서에서는 편의상 올라솔로로 포기를 통일을 하였습니다. 앞서 헝가리 폴란드 연합회 연패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마라트가 친히 지휘하지 않는 데다가 이전까지 20년 동안 원정에서 오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상 마메트 2세가 동남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마라트 2세입니다. 그 마라트 2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